8월 3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XRP 가격이 880원. 음봉이 나오고 있죠? 여기를 깰 것 같아. 불안하죠? 생각이 많아지죠? 어제 마음 다르고 오늘 마음 다르고.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게 진짜 맞나? 4차 산업, 네 번째 혁명이라는 채널에서 이거 끝판왕이라고 하는데 진짜 가는 거 맞아? 헷갈리는데? 또는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는 오래됐더라도 포기하고 싶은 분들. 생각이 많아지네? 이런 과정을 수백, 수천 번 이상 겪게 될 겁니다. 제가 항상 언급드리죠. 가치에 집중하셔라. 그러면 XRP 왜 가격이 빠지는 걸까요?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과 금융시장을 총체적으로 한번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시죠. 답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코인 시장을 한번 훑어보시죠. 코인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다 하락세가 짙습니다. 시가총액 상단이 다 하락세예요. 비트코인 24시간 기준 1.16, 이더리움 1.18, BNB 2.01, XRP 4.51, 에이다 3.74, 도지 4.33, 솔라나 3.63, 트론 1.43, 라이트코인 5.41, 폴리곤 2.66, 폴카닷 2.82, 비트코인 캐시 3.94, 체인링크 4.33, 스텔라 5.04. 스텔라와 XRP는 한 몸일까요? 하락세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요. 뿌리가 같다.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코인 시장은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증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증시는 어떠한 흐름을 보일까요? 다우존스를 한번 봐볼까요? 이게 지금 주봉으로 보시죠. 조금만 더. 주봉으로 보시면 다우존스의 주봉입니다. 고점권과 멀지 않았죠? 굉장히 빠르게, 아주 빠르게 회복을 하였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천문학적인 미국 정부의 재정정책, 그리고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 완화에 의해서 한국에서는 동학 개미 운동, 미국에서는 로빈후드 운동이라고 그랬죠? 엄청난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학 개미 운동, 로빈후드가 이기는 것 같았죠. 단기적으로 보면. 근데 그들이 이기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이후에 하락했다가 아주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반등을 시키는 거는 개인이 주체가 아니에요. 지금은 선수들입니다. 아직 피날레가 장식하지 않았죠? 너무 빨리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고점권과 멀지가 않았어.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고금리 상황입니다. 그쵸? 굉장히 빨리 달려나갔다. 나스닥을 볼게요. 나스닥 또한 바닥을 딱 찍고, 그쵸? 추세를 전환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봉이 주봉으로 살짝 나온 거예요. 주봉으로. S&P를 보겠습니다. S&P. S&P를 보더라도 엄청나게 바닥을 딱 찍고 고점권과 멀지가 않았죠. 격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점을 찍고 추세 전환이 나오면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고작 주봉 기준으로 음봉이 한번 터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당연히 빠르게 속도가 반등이 나오겠죠. 얘도 고점권과 격차가 멀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니케이. 얘는 심지어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슈팅이 나오면서 현재 여기서 물량 소화 과정 중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이어서 대만 반도체 국가이죠. 그죠? 거의 유사하게 얘도 고점권과 멀지 않았습니다. 자, 독일. 심지어 얘는 고점을 살짝 돌파해서 고점권 부근에서 놀고 있어요. 독일 경제 펀더멘탈이 그다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증시가 먼저 달렸다 이렇게. 상해종합. 중국 증시가 그나마 고점과 저점의 중앙. 그러나 얘는 확대해 보면 이때 한번 엄청난 튀고요. 이때도 한번 튀었죠. 그리고 지금 물량 소화 과정 중입니다. 중국 증시 그나마 좀 전 세계 증시에서 부진한 중이다. 홍콩은 더 부진해요. 바닥권에서 놀고 있고요. 유로스톡은 고점을 심지어 넘었습니다. 넘어서 현재 음봉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항생은 당연히 부진하겠죠. 중화권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증시가 미친 듯이 빨려 달렸죠. 그쵸?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더불어서 그들은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을 기반으로 한 달러를 중심으로 한 스위프트 1.0망, 그 수명이 다 했죠? 제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금리를 이용한 신용 창조 시스템, 빚을 끌어와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시스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언급을 드리죠. 2년 미만의 2년 이상을 2년짜리를 광의 통화량이라고 하거든요. 멋지게 2년 이상, 2년 이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빚을 국채는 10년,
그리고 빚을 은행의 후순위 채권이라고 하죠. 빚을 몇십 년짜리 땡겨와서 우리는 소비와 생산과 고용과 투자를 늘려왔죠. 그러면서 대량 생산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거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자산시장이 굉장히 빨리 달려나갔죠. 그중에 증시는 미친 듯이 빨리 달려나갔다. 당연히 흔들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시장을 컨트롤해야 되겠죠. 한 번씩 눌러줘야죠.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시장 지표들, 금융시장의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원화 약세였어요. 당연하죠. 원화는 위험자산이니까. 달러 대비 약세였다. 달러는 102.38. 달러는 강세였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는데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을 약화시켰는데 달러는 강세를 보였다. 신기하죠? 그쵸? 아직까지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러면서 엔화는 약세를 이어나갔다. 자, 이제 고점을 뚫기 직전이에요. 이거는 의도적이다. 엔화는 약세였다. 유가는 79.49달러로 찔끔 하락을 보였다. 지표성으로 약간씩 혼조세를 보이죠? 달러는 강세, 원화는 약세, 엔화는 약세, 유가는 찔끔 하락. 어쨌든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달러가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큰 그림에서 얘의 힘을 빼고 있는 겁니다. 얘가 힘이 빠져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죠. 누가? 얘네의 주인들이. 자, 미국 국채금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국채금리가 다 튀었어요. 보시면 10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30년짜리 다 튀었습니다. 자, 보면 흐름 한번 볼게요. 하루짜리 흐름을 봐도 튀었고요. 1개월물을 보더라도 엄청나게 튀었어요. 3개월을 보더라도 여기 물량 소화하고 돌파를 해버렸어요. 고점을. 1년짜리를 보더라도 거의 최고점의 부근에 임박했고요. 3년짜리를 보면 똑같습니다. 10년짜리를 봐도 완전히 고점권이죠. 이슈를 봤더니요. 미국 재무부가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다음 주 있을 분기별 국채 판매 규모를 2년 반 만에 처음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국채 매도세에 힘을 더했다. 미국 재무부는 3년물, 10년물, 30년물 국채를 발행했다고 이날 밝힌 상태이다. 국채 공급이 늘어난다. 발행량을 늘린다. 그럼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죠. 채권 시장의 참여자들은 하락세에 배팅을 할 겁니다. 시장금리가 튀었다는 거죠. 당연히 시장금리가 튀면 뭐죠? 자산시장에 대한 약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흐름이 보이시죠? 현재 시장에서도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긴장, 2011년이 거론되는 이유는 위험자산 회피이다.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시장이 너무 빨리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쵸? 물량을 소화해주면서 가야 건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눌러줘야지요. 근데 눌러줄 때마다 우리는 헷갈립니다. 왜? 전체 판을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내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지. 부글부글부글 막 떨리지. 이거를 우리는 이제 가치에 집중하면서 가치가 무한히 성장하는 애들은 반드시 가격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원달러 환율도 한때 1,300원이 아니고 오늘 마감 기준으로 1,300원을 돌파하였다. 원화가 약세였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 투자는 멘탈이 95% 이상이라고 언급을 드렸죠. 올라갈 때는 좋습니다. 떨어질 때는 좋은 거에 곱하기 3배, 4배로 슬프죠. 그리고 지지부진할 때는 지칩니다. 폭락할 때는 공포가 오죠. 자, 비트코인의 몇 년 동안의 차트를 보면 심리를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2018년도에 짧은 랠리 동안 엄청난 파괴력을 보이면서 2,600, 700을 찍습니다. 100만 원 아래부터 엄청난 랠리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폭락을 하죠. 이때는 공포가 세상을 뒤덮었을 거예요. 2,600을 찍고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300만 원 주고받을 때까지 떨어진다면 어떤 사람이 공포가 안 올 수 있을까요? 특히 여기 고점에 왔던 사람들. 비트코인이 이렇게 폭락을 했다면 알트는 거의 사망했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반등이 짧게 강하게 나옵니다. 1,500만 원, 1,600만 원.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 500만 원, 600만 원 훅 떨어지죠? 그러고 나서 지지부진하다가 8개월 만에 급등이 나오죠. 이때 또 미친 듯이 달려들어요. 그리고 또 떨어져 나가죠? 지금 2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에 하락을 하다가 개미 무덤을 만듭니다. FTX 사태 때. 이때는 빤스까지 들어갔을 때. 그러고 나서 반등 나와서 현재 이 상황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답은 나왔습니다. 이미 제가 수천 번 언급을 드렸죠. 가격에 급등나게 실시간 계좌 정보에 힘을 빼셔라.
앞으로도 수천 번 언급드린 겁니다. 왜? 나는 또 내 마음이 달라지거든. 올라갈 때 좋아하지 말고 떨어질 때 슬퍼하지 마셔라. 중요한 건 에너지가 응축되면 한 방에 끝난다. 얘도 고점권을 이렇게 하다가 한 방에 또 끝내버릴 겁니다. 미친 듯이. 또 큰 그림에서 저점과 고점을 높여 나갈 거예요. 시가총액이 전반적으로 커진다는 의미죠. 얘가 커지면 알트는 또 얼마나 커질까요? 그쵸? 제가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를 언급을 동시에 드렸지요. 그 톱니바퀴 아구가 맞아가는 시기가 다가온다. 모두가 예스하는 시기가 다가온다. 더불어 얘는 코인 시장은 증시 대비해서 기울기도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 얘도 따라가겠지요. 탐욕의 시간이 오면 마지막에 엄청나게 얘한테 또 자금이 끌어들어옵니다. 또 랠리가 펼쳐지겠죠. 또 개인 투자들의 사상자가 발생할 겁니다. 그들에게는 금융교육이 절실합니다. 열심히 육체노동을 통해서 벌었던 거, 거기에 빚까지 끌어당겨서 끊임없이 여기에 또 빚을 끌어와서 연금까지 해서 또 다시 거지가 될 겁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좌 잔고 신경 쓰지 마시고 가치에 집중하시면서 항상 겸손하면서 자신감을 가지되 자만하지 말고 우리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뒤에 머릿속에 꽂히게 언급을 드리면 단기간에 랠리가 다가올 확률이 무척 높다. 단기간에 랠리가 다가올 확률이 무척 높다. 아시겠죠? 지금 이 찔끔찔끔 하락하는 거에 힘을 빼지 마셔라. 올라갈 때 좋아하면 떨어질 때 곱하기 2배로 슬프다. 지지부진할 때 지치지 마셔라. 하락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매집 시기는 언제다? 폭락할 때가 세 번째, 폭락해서 지지부진할 때가 두 번째. 사실 이때가 매집하기 제일 좋은 시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짧은 시기 있죠. 요때 FTX 사태 때 요때는 정말 짧고 정말 빤스까지 들어갈 시기입니다. 짧기 때문에. 아시겠죠? 요게 1번. 그리고 급등이 나올 땐 매집하는 게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급등 나오면 들어오죠. 올라갔으니까. 비트코인 캐시도 올라갔으니까. 눈에 보이잖아. XRP도 박박 기다 갑자기 1,000원 가니까 막 눈에 들어오잖아. 지금 또 떨어지니까 또 괴롭지. 이때 들어와가지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치에 집중하시고 개수를 모아가시고요. XRP도 가격이 상승해서 들어왔다면 이제 변동성을 감안하셔야 돼요. 그 가격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시겠죠? 리플 2분기 시장 보고서 발표. XRP는 비트코인과 명확성을 가진 디지털 자산이다. 2분기 시장 보고서를 통해 7월 13일 법원은 명백하게 XRP 자체가 유가증권이 아님을 확정적으로 판단했다. XRP는 이제 비트코인과 함께 미국 내에서 명확성을 갖춘 유일한 두 개의 디지털 자산이다. 또한 이 법원의 판결은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의존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를 제시한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13일 발표된 SEC와 리플랩스 판결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서 지난달 13일 판결로 인해서 명확히 XRP가 유가증권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관이 정치적인 권력을 위한 협박과 오도의 전략이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강조하는 모든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SEC의 관할 대상인 유가증권이라는 주장은 이제 확고히 뒤집혔다. 판결 직후 코인베이스, 크라켄, 비트스태프 등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XRP를 미국 내에서 거래가 가능하게 해줬으며 재상장이었다는 거죠. 일제히 XRP는 거래량 기준으로 디지털 자산 중 상위 3자산에 속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XRP 자체가 유가증권이 아니다. 리플이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XRP는 유가증권이 아니다. 리플 임원들에 의한 XRP 판매는 유가증권이 아니다. 리플이 다양한 목적으로 XRP를 분배하는 것은 유가증권이 아니다. 기간 판매 물량은 유가증권이다. 이리 또 이걸 가지고 흔들어대고 있죠.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 끌기 위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사실 XRP는요. 금융기관, 도매용 CBDC 여기에 바로 브릿지로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기관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방송 때마다 스위프트 2.0망 이거에 대해서 거의 하루가 빠지지 않고 언급을 드려왔습니다. 스위프트 2.0이 뭐죠? 가치의 인터넷.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이게 없으면 구동이 되지가 않아요. 자, 귀에 꽂히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XRP 얘가 없으면 스위프트 2.0망이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구현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 기득권의 이사가는 지배,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기득권은 절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기득권이 기득권을 내려놓는다? 대기업 주인이 대기업을 대중들에게 나눠준다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대기업의 오너야. 또는 내가 개인 사업자야. 모르는 대중들에게. 개인 사업자가 아니죠. 이건 사실. 범지구의 기득권을 대중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 미래는 정해져 있다. 출발지가 있으면 도착지가 정해져 있다. 다만 도착지는 목표 가격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그 부분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가격의 오르내림에 신경 쓰지 마시고 가치에 집중하셔라. 이들은 끊임없이 그 망을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망은 어느 순간 개인들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어떤 망인지도 모른 채, 야, 이제 드디어 내 친구한테 돈을 보냈는데, 야, 바로 받는데? 야, 신기하다. 이제 소매용 CBDC를 막 결제로 사용하네? 이거 뭐야?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그걸 그려나가면서 동행하시라는 겁니다. 내 가치가 마이너스 40, 플러스 50, 100 이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나 뭐 사야지 뭐 사야지 이거 하지 마시고 목적지는 한참 뒤에 있더라. 아시겠죠?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질문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CBDC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 같은데요. 누군가는 CBDC가 상용화하게 되면 개인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추적당할 수 있다던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저는 이걸 끊임없이 제 방송에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G캐시를 언급을 드렸었죠. 개인정보 보호. 이거는 개인정보 통제이다. 4차 산업, 블록체인 다 연장선상입니다. 통제의 세상은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항상 고민하는 게 시나리오 1인데요. 저는 현금화할 자신이 없는데 현금화했는데 저점이 높아져서 예를 들어서 2,000원 밑으로 안 내려간다고 하면 더 못한 거 아니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시나리오 2는 다만 그 확률이 제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폭등했을 때 현금화 시켰다가 다시 요때 매집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개수를 더 늘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리 생각하는데 이걸 맞추는 게 사실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할 수 있었다면 누구나 다 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요거를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로 나눠서 저는 시나리오 1에서 한번 그걸 맞춰보려고 한다는 거지요. 근데 이게 자신이 없으면 시나리오 2로 그냥 묻어가셔도 돼요. 어차피 진짜 큰 수익은 묻어가는 데서 나오거든요. 다만 계좌잔고가 엄청나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이거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또 추가적으로 계속 방송 때마다 언급을 드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5주차 코린이 질문이 있어요. 리플 620원일 때 100만원 사고 1000원 갈 때 리플 300만원 다시 사고 그리고 890원일 때 한 50만원 사고 그리고 오늘 170개 더 샀어요. 근데 평단이 다시 950원이 됐다. 이게 맞아요? 코린이나 아직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도지, 비트코인, 골드, 이더리움 분산 투자 중인데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잡코인 10만원씩 내게 하고 요거 답변을 좀 드릴게요. 평균 단가 별게 아니고요. 쉽습니다. 가격이 내 평균 단가가 만약에 700원이에요. 700원 밑에서 사잖아요? 650원에 샀다. 그러면 당연히 평균 가격이 떨어지겠죠. 가격이 떨어질 때 사면은 내 평균 가격보다 떨어질 때 사면 평균 가격이 내려가요. 그리고 내가 평균 가격이 700원인데 650원, 640원, 600원, 500원 때 사면 평균 단가는 계속 떨어지겠죠. 그리고 내 평균 가격보다 올라갈 때 사면 평균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중요한 건 그 평균 가격을 집중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큰 그림에서 빠질 때는 3번, 바닥에서 빡빡 길 때, 이때 평균 가격에 신경 쓰지 마시고 꾸준히 모아가시고 그리고 한번 폭락 나올 때 이때는 용기를 내서 모아가세요. 이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FT 샀을 때. 그리고 급등 나올 때는 매집하는 게 아니다. XRP는 지금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또 급등 날 때 들어오셨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러면 변동성을 감안해야죠. 늦게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얘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가격은 보이지도 않는데 간다고 내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시장 규모만 1200배 이상 성장하니까. 그 문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산 투자 이더리움 잘 하셨고요. 도지도 잘 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골드 말고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 중에서 모아가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잡코인은 그냥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메이저에서만 모아가셔도 얘네만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얘네만으로도 충분해요. 다만 중요한 건 시간을 투자하셔라.
지금 먹지 말고 시간을 투자해서 더 크고 안전하게 먹으셔라. 아시겠죠?